서울 변두리공단의 새벽 공기는 철 냄새와 오래된 먼지의 맛이 섞여 있었다. 경호는 재활용장 뒤쪽에 눕혀있던 자판기를 세워 끌고 나왔다. 얼어붙은 바닥에서 바퀴가 움푹한 자국을 남기며 삐걱거렸고, 손바닥은 차가운 철에 익숙해지기 위해 몇 번이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외피를 감싸던 플라스틱은 금이 가 있었고, 동전 투입구는 찌그러져 있었지만 안쪽 판넬을 손등으로 두드리자 둔탁한 울림이 돌아왔다. 그는 그 소리를 알아들었다. 아직 숨이 남아있다는 신호였다. 낡은 공구함을 열자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도구들의 위치가 한치도 어긋나지 않은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드라이버를 잡은 손가락 마디는 굳어 있었고, 손등엔 검은 기름 얼룩이 얼룩무늬처럼 번져 있었다. 나사를 풀고 모듈을 분리하고 전선을 벗기며 그는 속으로 한 글자씩 말하듯 호흡을 쪼갰다. 모터 코일을 손끝으로 돌리자 아주 가느다란 떨림이 미세한 전류처럼 전해졌다. 그 감각을 느끼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뭉친 돌덩이가 조금 비켜앉는 듯 했다. 그는 납을 녹여 단자를 새로 물리고 절연 테이프를 감아 견고하게 고정했다. 미지근한 불빛이 깜빡이며 작은 화면에 숫자가 떠올랐다. 단순한 도형처럼 보이는 표시 하나가 새벽 안개 속에서 이상하리만큼 또렷했다. 그가 전원을 한번 내리고 다시 올리자 팬이 짧게 돌았고 내부에서 공기가 바뀌는 소리가 났다. 커피통에 남아있던 가루가 조금 흘러내리며 아주 약한 향이 골목으로 번졌다. 그는 철문 옆 벽에 종이 간판을 붙였다. 리뉴 자판기 수리. 글씨는 삐뚤었고 테이프는 벌써 귀퉁이가 들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한때 그는 이 골목에서 새 제품을 진열하던 상인이었고 성실하다는 평판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그러나 외환 위기 이후 하루아침에 가게는 은행 장부의 숫자 속으로 사라졌고 집의 열쇠는 타인의 손에 건네졌다. 남은 건 소리의 기억과 손의 기억뿐이었다. 그 기억이 오늘도 그를 여기로 데려왔다. 아직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고철한 데가 그의 손 아래서 다시 떨며 살아났다. 그 떨림이 자신의 맥박과 겹쳐지는 걸 느끼며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오늘부터 다시. 어제의 패배는 어제로 묻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골목 끝 하수구에서 흰 김이 피어올랐고 새벽빛은 여전히 희미했지만 그의 마음속 불은 조금 더 환해지고 있었다. 오전이 깊어지자 가게 앞에 낯선 발소리가 늘어났다. 야간 근무를 마친 경비원은 벨트를 고쳐 매며 자판기 한 대를 트럭에서 내렸다. 커피가 나오지 않는다고, 동전이 자꾸 씹힌다고, 카드 인식이 가끔 멈춘다고 한숨 섞인 사연이 줄줄이 따라붙었다. 경호는 사연보다 먼저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센서에는 먼지가 얇게 막을 이루고 있었고 보드의 콘덴서는 부풀어 있었다. 원인을 짚는 순간 손은 이미 순서를 기억하고 있었다. 닫고 갈고 조이고 정렬하고 다시 붙이고 다시 테스트했다. 나비노가 은빛 방울이 맺히고 플럭스 냄새가 코끝을 스쳐 지나가자 팬이 돌며 공기가 바뀌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컵이 내려오고 검은 액체가 천천히 흘러내렸다. 경비원은 손난로처럼 따뜻한 종이컵을 쥐고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에는 상자를 든 젊은 택배기사가 들어왔다. 전국에 버려진 자판기가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걸 싸게 고쳐 유통하면 충분히 시장이 생길 거라고 했다. 경호는 회로의 미세한 선로를 따라가던 시선을 들어 젊은 얼굴을 보았다. 새로 만드는 일은 누구나 하지만 고쳐 쓰는 일은 아무나 못한다고 조용히 답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숫자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았다. 길을 낼 때 표지판이 있어야 하듯 거래와 계약이 있어야 사람들이 따라온다. 그는 수리를 마친 자판기 측면에 작은 스티커를 붙였다. 전력 절감률, 부품 교체 내역, 예상 수명. 설명이 붙는 순간 버려진 것이 체계를 얻었다. 저녁이 다 되어 셔터를 내리려던 찰나 오래된 전화기가 울렸다. 낯익은 번호였고 오래 묻어둔 이름이 입술 끝에 맴돌았다. 수화기를 들자 낮게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버지 맞냐고. 그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가 아주 천천히 되물었다. 지은이냐고. 잠깐의 침묵 끝에
작게 예라는 대답이 들렸다. 내일 출근하겠다고 지원서를 냈고 합격 전화를 받았다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은 단단했다. 그는 수화기를 놓고 빈 컵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종이컵의 미지근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번졌다. 멀어진 시간들이 떠밀려와 가슴을 치고 지나갔다. 그래, 내일이면 본다. 내일이면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불을 끄고 철문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다시 말했다. 오늘부터 다시, 내일은 진짜로 다시 시작된다. 다음 날 아침 공장 한 구석의 임시 책상에 앉은 지은은 낯선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었다. 자기소개는 짧았고 눈빛은 길었다. 그녀는 동료들과 악수하며 작업대의 순서와 위험 표시를 꼼꼼히 확인했다. 점심시간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회로도를 들여다보더니 구형 구조의 비효율을 조용히 짚었다. 커피 가열부의 전력 손실을 줄이고 결제 모듈을 새로 얹으면 유지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 거라 했다. 경호는 말없이 듣다가 오래 묵은 감정의 매듭을 손가락으로 더듬듯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 후 그는 오래된 노트를 꺼내 새 회로를 그렸다. 절전 모터, 대기 전력 차단, 모듈식 부품 교체, 그리고 휴대기기로 결제가 가능한 새 인터페이스. 종이에 긋는 선이 오래전보다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손끝은 조금 떨렸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젊어지는 기분이었다. 새벽녘 작업대 위 종이컵은 이미 식었고 방 안에는 플럭스 냄새가 얇게 남아 있었다. 그는 창밖 어둠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기술은 늙지 않는다. 늙는 것은 마음뿐이다. 그 마음이 오늘은 조금 덜 늙은 것 같았다. 지은은 퇴근길에 잠깐 들러 설계도의 모서리를 잡았다. 몇 군데 표시를 더하고 눈으로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끄덕임이 오래된 허기를 조금 채워주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호는 구로의 골목에 줄지은 불빛을 보며 자신의 어둠도 같은 방식으로 조금씩 물러설 거라고 믿어보았다. 봄이 가까워지자 간판이 바뀌었다. 리뉴테크. 세 글자는 아직 낯설었지만 소리만큼은 가볍게 입에 올랐다. 동년배 기술자 5이 모였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깊게 박힌 이들이었고 가끔 허리가 뻣뻣해져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실패를 잘 알고 있었고 서로의 약속을 더 잘 지켰다. 첫 달 주문은 10건을 넘어섰다. 첫 납품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그들은 공장 옆 순대국집에서 숟가락을 들어 조용히 건배를 했다. 언론이 찾아왔고 사진기자는 굽은 어깨와 굵은 손가락을 차례로 찍었다. 질문은 다시 시작의 이유를 물었고 경호는 잠시 웃다가 말했다. 고치는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기사 후 전화가 빗발쳤고 교체 대신 수리를 택하겠다는 기관들이 늘어났다. 지은은 브랜드 문구를 다듬고 유지보수 계약서를 표준화했다. 정비 이력과 부품 사용 내역이 데이터로 축적되자 설득은 더 쉬워. 그러나 메일함에 낯익은 회사 이름이 도착했다. 외환 위기 때 그의 가게를 정리하던 서류에 서명했던 사람이 지금은 경쟁사의 대표로 앉아 있었다. 전량 납품을 조건으로 한 제휴 제안은 달콤했지만 어딘가 이가 맞지 않았다. 경호는 모니터를 덮고 커피를 버렸다. 이번에는 내 판에서 하겠다고 속으로 말했다. 남이 깐 판 위에 올라가 패를 내밀던 지난 시간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공장 안의 조명은 더 환했다. 늙은 등이 구부정해도 손의 기억은 정확했다. 그들이 세운 작은 공장은 서서히 하나의 리듬을 얻고 있었다. 며칠 뒤 높은 빌딩의 회의실에서 박정우는 반듯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견고한 책상과 두꺼운 유리, 움직임이 적은 공기 속에서 제안은 매끄럽게 흘렀다. 자본의 규모, 유통망의 넓이, 인수 후 보장되는 자리와 숫자들. 합치면 더 빨리 커질 수 있다는 말은 합리적이었고 동시에 불편했다. 경호는 창밖의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옆모습을 보았다. 주름과 굳은 살, 그러나 눈빛은 생각보다 선명했다. 그는 짧게 웃고 조용히 물었다. 그때 내 집을 비워내던 날 서류 끝에 당신이 남긴 사인은 무엇이었냐고. 회의실 공기는 잠깐 식었다.
박정우는 세상은 이상보다 돈이 앞선다고, 그게 현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현실이란 단어가 늘 옳은 건 아니라고, 어떤 현실은 바꿀 수 있어서 현실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빈손으로 내려온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돌아온 공장에서는 이상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금고에 보관하던 설계 자료가 사라졌고 비밀번호가 기록된 메모는 어딘가 누락되어 있었다.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말끝이 가시처럼 서 있었다. 지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는 겨우 한숨을 누르며 CCTV 영상을 돌렸다. 화면 안에 낯익은 어깨가 나타났다. 오래전 동업자 태수였다. 함께 망했고 함께 버텼던 사람. 화면 속 그의 뒷모습은 어쩐지 더 작아 보였고 손은 빠르게 흔들렸다. 경호는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연기는 사라지고 쓴맛만 입안에 남았다. 태수는 다음날 새벽 공장 앞에 서 있었다. 눈밑이 퀭했고 손의 떨림은 감추기 어려웠다. 그는 미안하다고, 먹고 살기 위해 그랬다고, 아무리 변명해도 부끄럽다고 낮게 말했다. 경호는 오래된 공구를 내려놓고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아침 햇살을 잠깐 바라보았다. 우리는 늘 고치던 사람들이라고, 망가진 부품을 갈아 끼우듯 사람 사이의 관계도 고쳐볼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러려면 일단 멈추고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대신 다른 선택을 꺼내놓았다. 기술을 공개하자고. 혼자 움켜쥐는 지식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고. 대신 공개된 설계와 표준화된 수리 절차로 전국의 장인들을 연결하면 더 큰 힘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태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럼 돈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사람과 신뢰가 모이면 돈은 늦게라도 따라온다고 그는 조용히 답했다. 다음 날 작은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호는 마이크 앞에서 잠깐 침묵을 지켰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너무 빨리 마시면 오히려 숨이 막힌다. 그는 호흡을 가다듬고 말했다. 우리 기술은 혼자 쓰기엔 낡았고 함께 쓰기엔 충분하다. 공개하겠다. 표준을 만들겠다. 전국의 수리장인이 같은 언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이 끝나자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고 공장 앞 도로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지은은 아버지의 옆에서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하루가 지나자 포털의 상위 목록에 회사 이름이 올랐다. 의견은 분분했지만 문의는 더 빨랐다. 지방의 작은 공업사, 대학의 동아리, 은퇴한 교사, 지역의 사회적 기업가들이 메일을 보내왔다. 표준 도면을 내려받고 실행한 첫 결과가 첨부 파일로 날아왔다. 전력 절감률이 실제 현장에서 수치로 증명되자 반론은 줄었고 호기심은 연대로 변했다. 지도를 벽에 붙이고 파란 핀으로 표시한 거점이 날마다 늘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지은이 설계했다. 도면을 읽는 법, 안전 수칙, 부품의 수명 예측, 고장 유형별 응급 조치. 현장에서는 은퇴한 기술자들이 강사가 되었고 젊은 수강생들이 노트에 손때를 묻히며 배웠다. 협동조합 형태의 지점들이 생기고 공공기관과의 계약이 이어졌다. 시청의 담당자는 폐기물 감소 추이를 숫자로 보여주었고 복지센터의 담당자는 새로 고친 자판기로 어르신들이 겨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냈다는 사연을 전해왔다. 밤이 되면 공장 창고에는 분류된 부품 상자가 높게 쌓였고 전산에는 입고와 출고의 흐름이 질서를 얻어갔다. 어느 날 지은 조용히 물었다. 이제 성공한 거냐고. 경호는 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성공이라는 말은 결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정의 한 장면일 뿐이라고. 우리가 고치고 있는 것은 기계와 사람의 신뢰와 지역의 리듬이라고. 그 모두가 함께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고 답했다. 라디오에서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고 그는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추며 마음속으로 아직 고칠 곳이 많다고 중얼거렸다. 새해가 지나자 간판은 리페어 코리아로 바뀌었다. 지도 위의 파란 피는 어느새 전국을 가득 메웠고 고용된 기술자의 수는 손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늘어 있었다.
각 지점은 자체 교육을 진행했고 표준 도면은 여러 번 개정되어 더 탄탄해졌다. 언론은 그를 사회적 혁신가라 불렀고 공공기관은 장기 협약을 제안했다. 지역의 대학은 산학 프로그램을 열어 젊은 기술자들이 현장으로 들어왔다. 도시의 폐기물 통계는 눈에 띄게 줄었고 지역 일자리는 늘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상을 받는 무대 위에서 그는 짧게 말했다. 버려진 것을 다시 보는 눈이 세상을 바꾼다고. 사람도 기계도 그렇게 다시 살아난다고. 시상식이 끝나자 많은 이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사진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구로의 골목으로 발길을 돌렸다. 처음 자판기를 세우고 드라이버를 돌리던 그 자리, 녹슨 철문 옆에는 아직도 오래전 붙인 종이 조각이 남아 있었다. 어딘가 희끗해진 글씨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나사를 돌렸다. 자판기가 짧게 떨고 익숙한 소리를 냈다. 컵이 내려오고 검은 물이 천천히 채워졌다. 그는 그 향을 맡으며 미소 지었다. 오늘도 고친다. 세상도 나도. 새벽빛이 골목을 채우는 동안 그는 조용히 컵을 들었다.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지은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옆에 서서 한 잔을 더 뽑았다. 두 잔의 온기가 새벽 공기를 조금 덜 차갑게 만들었다. 그 온기를 나누는 순간 그는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한마디를 드디어 꺼냈다. 너에게 미안했고 고맙다고. 지은은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제 알겠다고. 아버지가 고친 건 기계만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두 사람은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셨다. 골목의 심장은 오늘도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